진시 황제에 의해서 중국은 통일됐지만 그 통일의 바닥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 목공입니다. 진목공, 진나라의 9대 왕인데요. 사실 진나라고 하는 나라는 후발국가입니다. 역사도 짧고 진나라가 있었던 서쪽은 굉장히 산악지역에 속해요. 그러니까 땅도 척박하고 사람도 없고 정말 역사도 짧고 자본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조직의 리더가 됐는데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뭐 기술력도 중요하겠죠. 자본 중요하겠죠.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유능한 사람 없이는 결국 생존이 희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나라 목공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인사 시스템이 발휘되는 게 바로 객경제도입니다. 손님객자의 재상경자. 그러니까 우리 출신이 아닌데 외부 출신이라도 그의 능력만 인정된다면 출신 성분 배경을 안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끌어들여요. 여기 유명한 객경들. 그러니까 국내 토종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권력이 약화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조직의 어떤 강성함으로 보면은 새로운 인재들이 끊임없이 들어옴으로써 조직이 좀 더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객경 시스템입니다. 요즘도 그 조직이 왜 무슨 외부 공모형 리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에서 물론 큰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그건 뻔한 조직의 관점만 갖고 보기 때문에 정말 외부에서 능력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에게 조직을 맡김으로써 우리가 볼 수 없는 안목을 갖게 만드는 결국 그 조직이 정말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공모형 제도 시스템이라면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진나라 목공이에요. 그래서 이 백리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노예죠. 그러니까 어느 그 양 키우는 사람의 노예였던 백리해를 신하로 등용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어요. 백리해를 오고대부라고 부르거든요. 5오자에 양고자. 그러니까 5마리 양대부다. 뭐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진목공이 백리해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가보니까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려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결국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또 이게 뭐 귀한 건 줄 알고 안 파니까 그래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당신 한 5마리 양 줄 테니까 바꿉시다. 그러니까 5마리 양이면 뭐 그래도 별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 주인이 좋습니다 하고 바꿔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인재 등용할 때 뭐 상대방한테 몸값 왕창 불려놓고 하면은 더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나눠 주시오. 라고 해서 그 백리해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백리해를 그다음부터 5마리 양대부다 해서 오고대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어쨌든 이 객경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 이 진나라 목공은 그 당시 조직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반석에 세우게 됩니다. 참 춘추전국 시대는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리더들에 의해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귀국 선생이 키워낸 여러 가지 제자 중에 뭐 소진과 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합정연행의 주인공도 있지만 바로 이 방연과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키워냅니다. 방연과 손빈. 그 당시 아주 장군의 대명사입니다. 참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은 역사책에 재밌게 나와요. 방연과 손빈은 라이벌이었다. 근데 손빈은 그의 할아버지가 손무, 즉 손자병법을 쓴 저자였기 때문에 귀국 선생이 손빈의 인성과 그의 적통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병법을 손빈에게 줍니다. 방연은 시기해요. 그러다가 먼저 졸업해서 위나라의 장군으로 발탁이 됩니다. 방연은 늘 고민합니다. 이 시대에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듯이 손빈이 존재하는 한 자기는 2인자다. 그래서 손빈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불러요, 손빈한테. 내가 위나라의 장군이 됐는데 당신 와서 나랑 같이 좀 일 좀 도와달라. 손빈은 갑니다. 갔는데 이 방연은 손빈을 간첩죄를 씌워서 결국은 요즘 슬개골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무릎 슬개골을 절제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기능을 상실시킨 거죠. 그래서 손빈의 빈자가 그게 바로 이 슬개골 자를 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빈형이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손빈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원래 손빈이 아니라. 그래서 이 손빈은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군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제나라 사신이 그 위나라에 왔었는데 그 제나라 사신한테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능력을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결국 제나라 사신이 데려가서 그 당시 제나라 전기라고 하는 왕에게 청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거든요. 뭐 이 손빈 얘기가, 그러니까 손빈이 전기라는 이 제나라 귀족한테 발탁된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당시 그 왜 그 배너 같은 거 보면 마차 경기가 유행했었습니다. 도박 경기로.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마차가 나와서 싸우는데 결국은 경주에서 누가 먼저 이기냐에 따라 도박이 왔다 갔다 했는데 손빈이 딱 책상에 대해서 그래요. 당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니까 상대방 마차 세대와 우리 세대를 분석해라. 상대방 마차를 상중하로 나누고 우리도 상중하로 나눠라. 그러면 세 번 싸워서 2승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상대방의 가장 최고의 상과 우리의 하를 붙이면 우린 진다. 그러나 우리의 상과 상대방의 중을 붙이면 우린 이긴다. 또 우리의 중과 상대방의 하를 붙이면 우린 이긴다. 결국 2대1로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못하는 우리와 가장 잘하는 상대방과 붙어서 일단 1패를 하고 우리의 잘하는 것과 중간 것과 밑에 것을 붙여서 2승을 하면 2대1이 된다. 해서 결국은 전기는 그대로 해서 엄청난 돈을 따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나라 전기의 책사가 돼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던 손빈 장군으로 임명했지만 난 장군이 못 된다. 왜? 슬개골을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것에 실려서 다니면서 참모 역할을 합니다. 결국 방연에게 복수를 해요. 방연한테 이 마릉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요. 그러니까 이 손빈이 이제 출정을 해서 몰래,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일부러 후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방연이 쫓아가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취사 도구인 붓두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것도 전략이죠. 아, 얘네들이 도망병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원래 그 군대에서는요, 이게 너무 진군 속도가 빠르면 결국은 경보병은 가지만 중보병들이 못 가니까 조직 전체가 못 움직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결국 방연이 상대방을 얕보고 경보병만 진격을 시켜서 요즘 말로 하면 제나라 군대를 쫓습니다. 게다가 이제 마릉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캄캄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뭐 나무가 하나 써 있으니까 불을 탁 킵니다. 키니까 거기 그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방연, 사후, 차수지하라. 방연이란 놈이 이 나무 밑에서 죽는다. 그게 키자마자 온 군대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결국은 이 방연의 군대는 패배하게 되고 방연은 얘기를 합니다. 야, 저 별 볼일 없는 놈한테 역시 내가 당하는 거 하고 결국은 자결해서 죽는다는 얘기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손비는 저놈이 무리하게 쫓아올 거고 그럼 여기에 도착할 거고 이 시간쯤에 뭐 안 보이다가 나무가 있으니까 불을 킬 거고 그 불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매복했던 병사들이 화살을 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계책을 다 세운 거죠. 세상요,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 자극받아서 더 위대한 내가 돼야지. 저놈을 제거해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방연이 잘못 생각했던 그 착각된 부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혼자 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그 리더십의 합체가 그 팀의 어쨌든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